이 책은 그냥 자체로도 훌륭한데 그 부록 때문에 이제 거의 전설적인 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덕후감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요 책인데요.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Acquirer's Multiple이라고 하고요. 저자는 토비아스 칼라일입니다. 마법 공식의 진화, 마법의 멀티플. 혹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아십니까? 바로 이제 이 책이거든요.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린블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나이죠. 왜냐면 해치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해치펀드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거기서 성과 보수를 많이 받으셔서 돈도 엄청 받으시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도 쓰셨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사자라는 메시지를 담긴 책인데, 가치투자 책이죠. 그 가치투자를 계량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초딩도 이해 가능하게 설명했다라는 업적이고요. 바로 이렇게 심플한 책이기 때문에 책이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참고로 마법 공식은 두 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치 지표인 EV/EBIT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ROC, Return on Capita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지표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리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사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마법 공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독일어 번역은 Die Börsen Zauberformel, 그러니까 주식 마법 공식이라고 아예 마법 공식을 제목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업그레이드한 바로 요 책,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 이거를 FM미디어에서 최근에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주식 출판계에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가치 투자, 그리고 퀀트 투자. 퀀트 투자도 좀 가치 투자랑 좀 관련된 그런 그 퀀트 투자 책들을 주로 이제 번역을 하시거나 내는데, 거기는 이제 FM미디어가 탑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책 쪽으로는 이레미디어가 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출판사에서 추천서를 쓰라는 둥, 아니면 한 챕터를 쓰라는 둥 하면 제가 무조건 씁니다. 참고로 제 책도 FM미디어에서 나왔죠. 요 책은 FM미디어, 그리고 요 책은 FM미디어 자회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FM미디어가 양대 산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이제 신생 출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흔쾌히 내주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제가 와가지고, 저 혹시 책 내도 될까 하면은 꺼져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미 이제 저는 FM미디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속작도 FM미디어에서 내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토비아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인데, 벌써 네 번째 책인가 그렇고, 저는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읽기 좋고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자, 놀랍게도 마법의 멀티플은 마법 공식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마법 공식이라는 게 이제 EV/EBIT 가치 지표, 그리고 ROC 수익성 지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마법의 멀티플은 한마디로 그 수익성 지표가 그냥 빠지고 EV/EBIT 그 지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가치 지표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평범한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우시겠죠. 왜냐면 워렌 버핏은 늘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 이게 좋다, 이게 좋다고 하고, 평범한 주식을 싼 가격, 이게 별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워렌 버핏은 우량주 발굴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도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귀신같이 잘 발굴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별로 안 비쌀 때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은 그 기업을 계속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지금 수익성이 좋은 주식들은 그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다 그렇거든요. 자, 어떤 기업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면은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고 막 파이팅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 좋은 기업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 경제학 이론에서 배우는 거죠. 자, 근데 워렌 버핏은 그런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나나 당신은 그거를 못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싼 기업을 사는 것이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도 늘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NCAV 지표 또는 요번 이 마법 그 멀티플인 EV/EBIT 지표가
그 낮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장땡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알파주의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바로 한국에서 이 EV/EBIT 지표가 낮은 30개 기업을 사가지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면은 복리수익 15.7% 정도 벌 수가 있었고 MDD는 65%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19년인데 아마 2020년까지 하면은 이 수익이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왜냐면 2020년 그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가치지표에다가 수익성 지표를 섞은 요 그 매직 포뮬라, 마법 공식보다 마법 멀티플, 그러니까 그냥 EVA 비트 가치지표 하나 맞는 이 마법 멀티플이 수익이 더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VA 비트 플러스 ROC를 이긴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도대체 이 EVA 비트가 무엇인가라고 혼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EVA 비트 중에서 ABIT는 그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그러니까 그냥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러면은 EV, enterprise value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기업 가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1,000억인짜리인 기업이 있어요. 그럼 제가 1,000억을 가져와가지고 기업의 모든 주식을 사버리면은 그 기업이 내 거다 아니다. 내 거이기는 한데, 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도 전부 다 갚아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플러스 부채.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기업에 막 금고에 현금이 막 쌓여있다. 그러면 그 현금은 결국 내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은 내가 당장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비영업 자산이 많아. 그러니까 영업에 필요 없는 부동산 또는 뭐 다른 회사들의 주식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당장 지금 팔아가지고 제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부채는 500억이다 하면은 1,500억을 내고 일단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금고에 현금이 300억이 있고 비영업 자산이 500억이 있어. 그러면은 1,5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간 자금은 700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뭐 100억이다 하면은 700억 나누기 100억. 그러면은 EV/EBIT 지표가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불한 금액을 한 7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V/EBIT는 퍼와 매우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퍼가 시가총액을 그 순이익으로 나눈 그런 지표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EV/EBIT는 퍼와 비슷한 지표이다. 근데 그 퍼보다 조금 논리적으로 좀 우수하다. 그리고 EV/EBIT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사실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책 내용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읽고 끄떡끄떡 괜찮은 책이다 허허라고 했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이 책의 백미가 뭐냐 하면은 특별부록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부록 2는 제가 썼고요. 왜 제가 썼느냐? 한마디로 조금 전에 이제 이 내용, 그러니까 가치지표가 가치지표 플러스 수익성 지표보다 우수하다. 이게 한국 시장에도 그런가라고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를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록 2를 썼는데 저는 부록답게 6, 7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자, 그런데 원본 234페이지인데 부록 1이 120페이지입니다. 우호호. 이거를 이제 이 심혜섭 변호사님이 쓰셨는데 요 책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역자가 이건과 심혜섭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선생님은 투자 번역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그 두 번째 분이 바로 이 심혜섭 변호사님이신데 이분이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이 120페이지짜리 부록 1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여기 이 책이 사실 이 번역서의 백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가치 투자, 미국 가치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법, 상법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법은 지배주주가 비지배주주의 지분을 강탈하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과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주식 중에서 한국 주식을 안 사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안 사가지고 내 수익이 높았다. 아니, 한국 회사는 대주주는 배당도 안 하고 회사를 뭐 뗐다 붙였다 하면서 대주주 지분율을 높아지게 만들고 일반 주주는 거지로 만든다라고 이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는 장기 투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네, 이분이십니다. 이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책으로 사례가 나오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저평가된 기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주주가 된 다음에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막 직접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행동주의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미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그 대주주 또는 이제 지배주주들을 쫓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국은 상속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관심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해상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럴 때 대주주가 보통 이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는데 저는 이 120페이지를 읽으면서 배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데 좀 많이 어두운 것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본문보다 부록이 더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본문을 몇 년 전에 영어를 읽어봤기 때문에 감동이 많이 떨어졌죠. 다 이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부록은 좀 처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훌륭한 내용이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은 그냥 자체로도 훌륭한데 그 부록 때문에 이제 거의 전설적인 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카일라일 시리즈인데요. 카일라일이 책을 4권을 썼는데 네, 첫 번째 책이 집중 투자 이거는 이제 공동 그 저자로 썼고 퀀트로 가치 투자하자 이것도 그 웨슬리 그레이랑 이제 공동 저자를 했죠. 네, 참고로 여기도 제 챕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딥 밸류라는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 네, 이렇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좋은 주식을 적절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보통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러분이 버핏처럼 좋은 주식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우량주 장인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주식을 사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15년 동안 하는데 그 탐지기가 생길 신용조차도 안 합니다. 아마 할러님들의 9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과잉 확신 때문에 나는 우량주를 찾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마 못할 확률이 99%다 이겁니다. 네, 이 심혜섭 변호사님의 한국 미국 가치투자 비교 정말 유익하고요. 이것 때문에 책을 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EV/EBIT 지표가 퍼 지표보다 낫는가? 미국은 이제 그 EV/EBIT 지표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 퍼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 좀 나았고요. 한국은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테스트 하면 그게 뚜렷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V/EBIT 지표 만들기 어렵다 하면 그냥 저퍼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복리수익이 아주 높은 전략을 하나 만들어요. 요 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 꼭 보시고요. 네, 여기를 보면은 주식 서적의 공식, 제목에 마법이 들어가면 볼만한 책인 것 같다. 끄떡끄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고 싶고요. 다 아시겠지만 할투의 모든 영상을 정리한 문서도 있고 할투 맵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을 누르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